예, 안녕하세요. 지금 미래학교에서는 전통놀이 지도사범 제2기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고 모집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전통놀이 지도사범에서 전수하는 8개 전통놀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놀이 지도사범은 1월 13일 금요일부터 2월 15일 수요일까지 월수금 오후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수도권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의 참여를 위해 줌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실기 체험은 미래학교가 축제라든지 페스티벌 그리고 공익사업 등에서 실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현재 짜고 있습니다. 먼저 자격증 과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종목 소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놀이 지도사범은 민간 자격증으로서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이 발급 기관이 되겠습니다.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은 2001년도에 설립한 주말형 대안학교였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로 전환하여 공부가 즐겁고 배움이 즐거운 시민 학습 단체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의 학교 이름이 미래학교인데 미래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유튜브 대학도 운영하지만 현재 2023년도에는 전통놀이 중흥회로 잡아서 여러 전통놀이에 관련된 행사와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통놀이 지도사범은 민간 자격증으로 민간 자격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격 발급기관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격명 그리고 등록 번호가 나오고 또 주무부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민간 자격증 관리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고 여기서 바로 등록 민간 자격증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를 받게 되면 이렇게 자격명 전통놀이 지도사범 그리고 등록번호는 2019-006805 2019년도에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격 정보와 함께 저희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등록 자격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통놀이 지도사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정보는 이 한국직업능력 그 연구원에 가면 이렇게 자격 정보가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통놀이 지도사범은 단일 등급이고요. 이 응시 방법은 전통놀이 지도사범의 이제 교육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학교에서 등급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등록된 등급이 아니고요. 미래학교가 자체적으로 단계별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공익사업이나 파견 강사 이런데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등급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놀이 지도사 3급, 2급, 1급은 보통 보조 강사나 이제 부강사로 저희들이 많이 파견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설되는 전통놀이 지도사범은 일정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일정 수습이 지나면 저희 미래학교에서 주강사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면 취업을 하냐고 물으시는데요. 저희 미래학교는 취업 발전기관이 아니고 양성기관이고요. 각자 자신의 지역이나 회사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또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하시고요. 미래학교에서는 우리 미래학교에 와서 활동하실 분들을 위해 따로 저희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참여를 하신다면 전통놀이 지도사범은 주강사로 활동하고요. 이 단계를 넘게 되면 전통놀이 교육행사의 파견 강사로 하는 전통놀이 지도 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견 강사 및 자격증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전통놀이 지도교수가 제일 위에 있는 등급이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등급이나 강사 파견과 같은 이런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 참여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전통놀이 전수 종목입니다. 전통놀이 지도사범에서 전수하는 전통놀이 종목은 총 8종이 되겠고요. 이 8종은 판놀이라고 합니다. 마당이나 어떤 책상과 같은 판에 놀이판을 펼쳐놓고 그 위에서 진행하는 놀이를 판놀이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국기라고 합니다. 국자. 우리가 무슨 국면 할 때 국자로 해가지고요. 조선왕조실록의 여기에는 국자에다가 놀이 희자를 쓰면 국기, 이게 바로 판놀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8종목의 판놀이가 있고요. 이 8종목을 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학교에서 하는 이 판놀이는 책상 위에서 정적으로 하는 판놀이가 아니라 마당에서 이 판놀이를 대형으로 확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마당형 판놀이로 운영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이나 일반인, 특히 노년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하면 운동 부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학교에서는 이렇게 판놀이를 크게 해서 마당에서 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판놀이는 어떤 형태에 따라서 크게 3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누놀이형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유시 없이 오로지 말을 가지고 판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장기나 고누, 이제 바둑 이런 게 이제 고누놀이형 판놀이라고 한다면 윷을 던져서 그 윷의 윷 사이에 따라서 말을 움직이는 놀이를 우리는 접포놀이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윷놀이입니다. 4개의 윷가락을 던져서 도개, 걸윷모 5개의 윷 사이가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말을 움직인다든가, 또는 접포, 백제인들이 즐겨 놀았던 접포, 그리고 육박 이런 것들은 쌍육 이런 것들은 윷을 던져서 그거에 따라서 윷사에 따라서 말을 움직이기 때문에 접포놀이형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짝을 맞추는 놀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패, 그다음에 마장, 그래서 이것을 칠교도형 판놀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전수하고 있는 전통놀이는 고누놀이형과 접포놀이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접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접포는 백제인이 즐겨 놀았던 판놀이다 해서 중국의 25사라든지 또는 우리 고려사나 또는 조선시대 여러 서적에서 접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접포의 놀이판은 현재 발견되거나 그림으로, 도형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접포놀이를 이렇게 전수했던 여러 단체들에서는 바둑판형으로 해서 많이 전수를 했는데, 접포의 원전인 오목경과 접포경을 찾아서 그 오목경에 근거하여 이 미래학교가 새롭게 만든 이것이 바로 층계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접포입니다. 이 접포는 원형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우리 미래학교와 또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청소년 역사문화 홍보단에서 남원시에 제안을 해서 만복사의 접포 역사관과 더불어 남원시 초중고 학교에 접포 전수학교를 지정해서 접포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2023년도에 공식화하고 곧 남원시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인이 즐겨 놀았던 판놀이, 곧 조선시대 때 생육신의 한 분이었던 김시습이 쓴 만복사 접포기, 거기에 있는 이 만복사의 아마 접포에 가장 활성화되는 접포 역사관 또는 접포 교육관을 설립하는 운동에 매진할 것이고, 혹시 이 접포, 이 전통놀이
지도사범에 응시하거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포는 오목경이라고 하는 5개의 유구슬을 던지면서 5호자에다가 나무목자를 씁니다. 바둑에서 오목은 눈목자를 쓰는 거고요. 저포에서는 바로 나무목자. 그래서 이것이 저포의 가장 저포놀이에 가장 근접한 원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현재 유튜브 채널인 전통놀이 TV에서는 오목경을 해설한 유튜브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목경에 근거하여 저포를 원형 복원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쌍육입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유행했던 전통놀이 판놀이의 한 종목인데, 김중군, 기산 김중군의 풍속화라든지 신윤복의 쌍육 삼매도에 등장하는 이 쌍육이 바로 이 쌍육이 되겠습니다. 쌍육이라는 것은 주사위 2개, 주사위 눈이 6개가 있기 때문에 2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해서 쌍육이라고 하고 있고, 이 쌍육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현재 유럽에서는 백게먼이라고 해서 쌍육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대회가. 우리 한국에는 안타깝게도 현재 쌍육 대회는 없지만, 현재 쌍육은 널리 현재 전파가 돼서 현재 전수가 되고 있고요. 저희 미래학교 전통놀이 지도사범에서는 이렇게 큰 대형 쌍육판을 통해서 현재 쌍육을 전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쌍육은 2개의 주사위를 던지기 때문에 변화가 가장 무쌍한 것이고요. 운과 지혜가 결합된 대표적인 판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육박입니다. 육박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까지도 문헌상으로 육박을 했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육박경 또는 유기경과 같은 원전에 근거하여 육박을 원형 복원했고요. 이 육박의 놀이판이 되는 육박경은 현재 공주박물관, 무령왕릉 출토 육박경도 있고, 그 다음에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육박경도 있고, 신라 대릉원에 있는 우리가 보통 미초왕릉 또는 내물왕릉이라고 하는 황남대총에서도 육박경이 출토됐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평양에서 출토된 평양정백동 유적에서 출토된 육박경과 고려시대 때 육박경이 현재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실에 가서도 육박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박경은 거울에 새겨져 있는데 서기 전후한 시기에 이것이 일반, 그러니까 원래 육박경은 아마 제사와 관련된 신전에서 아마 제의를 주관할 때 썼던 거울로 볼 수 있는데, 대략 삼국시대가 시작될 때 이것이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이렇게 네모난 판으로 해서 현재 육박놀이 도용에 나왔듯이 거울이 이렇게 목판, 나무로 변화돼서 사각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 육박경에서 사각형으로 바뀐다는 것은 육박놀이가 신전에서 일반 저자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전에 근거하여 복원해서 현재 전수 중에 있습니다. 육박의 원전과 육박의 놀이 방법은 이 한청당과 미래학교가 가장 가깝게 복원했다고 보고요. 현재 육박을 원전에 근거하여 제가 복원했기 때문에요. 이 저포와 육박은 가장 원전에 근거한 복원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날이 2023년도 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이제 윷놀이를 할 수 있는데, 이 전통 윷놀이는 이렇게 이제 여러 그 바위 같은데 이런 육판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가 윷을 딱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뒷도를 알게 되죠. 그러나 뒷도 말고도 많은 변수들이 놀이판이라든지 이 윷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도를 완전히 뒤집으면 걸이 나오죠. 그 걸은 이제 앞걸이라 해서 걸을 2번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진거리고 뒤로 오는 것은 퇴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도라고 하는데 백도는 사실 써서는 안 되는 용어죠. 왜냐하면 우리 전통놀이에서 영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는 퇴, 그래서 퇴도가 되겠죠. 그래서 퇴도를 우리말로 하면 이제 뒷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윷 자체에 변화를 주거나 또는 윷판에 여러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 윷놀이는 문헌에 근거하여 그 문헌을 사이경이라고 합니다. 심의군의 이 기록에 이 사이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가랑 4개를 던지는 놀이, 그래서 사희 또는 던질 척자를 써서 척사. 그래서 설부터 정월 대보름에서 입춘 그 언저리에 이런 마을마다 척사대회가 합니다. 전 세계 전통놀이 가운데 개인과 가족과 함께 또는 마을 단위의 동제라든지 민속놀이로서 전통놀이가 전개되는 것은 윷놀이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윷놀이는 세계 우리가 아는 무형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놀이이고, 그 다음에 육판, 유적지와 윷에 관한 경전과 그리고 윷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어떤 특정한 날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윷놀이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민속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윷놀이를 문헌에 근거하여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전통놀이 지도사범의 전수 종목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노입니다. 고노는 현재 저희 미래학교와 한청단이 확보한 놀이 그 종수는 약 60종 정도가 됩니다. 그 60종 가운데 가장 문헌적 근거와 역사적 대승성이 있는 전통놀이의 특징이죠. 역사적 대승성과 문헌적 근거가 있는 놀이이다. 그래서 그러한 고누 놀이 가운데 가장 역사적 대승성과 문헌적 근거가 있는 게 참고노입니다. 참고노는 여러 곳에서 참고노 놀이판이 출토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브라디보스토크 바로 아래쪽에 가면 크라스키노라고 있습니다. 그 크라스키노 성에 가면 발해에 염주, 예전에는 이제 지명이 염주였거든요. 거기 성에서 바로 현재 이렇게 놀이판이 나왔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 발해 민속박물관 거기 가면 이 원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남쪽의 신라에서는 경북 칠곡의 송림사지에서 이 고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 때 저 북쪽 연해주부터 남쪽의 경주까지 우리나라가 놀이 문화권 가운데 고누놀이 문화권에 속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남북국 시대의 그러한 참고로 놀이는 고려시대 때 개성 만월 때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항목 유적지인 항파두리에서도 바로 참고로 놀이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여러 서원이나 이런 곳에서 참고로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대승성과 문헌적 근거가 있는 여러 고누놀이 가운데 유일한 참고노를 저희들은 전수 종목으로 채택해서 현재 전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대부들의 꿈을 담은 놀이다. 그래서 승경도가 있는데 기산 김중군의 풍속화에서는 이제 종정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에도 종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경도, 그다음에 종경도, 종정도 이름만 다르지 같은 놀이고요. 현재 이 청소년들이 가장 이렇게 재밌게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래부터 이렇게 승진해서 마지막까지 오르는 그 단계별 그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가깝게 갈 수 있는 놀이다. 그래서 아마 승경도가 되게 인기가 많은데 이 승경도와 함께 미래학교에서 이 승남도를 복원해서 청고 승남도와 천하 승남도를 배합하여 현재의 명승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담양의 소세원, 진주의 촉성로, 통영의 수학로, 평양의 을밀대 이런 것처럼 조선 8도의 명승 유적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역사와 현재의 문화유산
유적지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역사와 놀이가 결합된 대표적인 승남도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남도도 이번 전통놀이 지도사범 전수 종목의 하나로 채택해서 이번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학교에서 야심차게 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구소환도입니다. 24절기와 72호, 그래서 24절기와 72호를 합해서 기후란 말이 생겼는데, 우리 전통적인 절기와 기후를 배우고 놀 수 있는 놀이가 바로 구구소환도입니다. 예전에 구구소환도는 동지가 지난 후 첫 번째 임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불병정무기 경신 임계할 때 임입니다. 임자가 들어가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뭐 첫날에 올 수도 있고 둘째 날에 올 수 있고, 아마 2022년도는 동지가 지난 후 첫 임일이 25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임일부터 시작해서 춘분까지 81일이 되는 날까지 요 매화 9개 입식에서 총 9개 잎사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물감을 칠하면 81개를 칠하면 춘분이 온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고 이제 새로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 81일이 사대부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공부 기간입니다. 근데 농부는 뭐냐? 이때부터 새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논밭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새끼줄을 꼽는다든가 가마니를 짠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농사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81일이 지나서 춘분이 시작되면 이제 거의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대부들한테는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농부들한테는 봄농사를 준비하는 거라면, 안악내들한테는 새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구구소환도는 단순한 놀이였지만 이것을 저희들은 승남도와 승경도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로 해서 24절기를 배울 수 있도록 놀이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전통놀이 전수 종목에서 처음으로 공개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전수 종목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지도사범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통놀이 지도사범은 이 오른쪽에 달력처럼 1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 기간 중에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기간 일주일을 휴강을 한 후에 1월 27일 날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통놀이 이론교육이 4회, 종목별 놀이 방법이 8개지만 전체 종합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월 13일에 종합 정리가 있죠. 그래서 총 9회, 그리고 종목별 실기 실습은 줌으로 하지만 나중에 체험은 저희들이 따로 축제라든지 공익사업을 통해서 여기 지도사범에 참여하신 분들을 초대를 해서 함께 전수하고 시민들과 만나는 공간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실기실습 8개에 2월 13일 종합정리 합해서 총 9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과 끝 1월 13일과 2월 15일에 전통놀이 진로 설계, 그리고 전통놀이 출구 전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1월 18일에는 미래학교 강사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가 강사 모임의 주력 분야가 전통놀이입니다. 그래서 전통놀이 지도사범을 신청하시거나 전통놀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통놀이 교육 일정은 1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월수금으로 되어 있고요. 또 지역이나 수도권에서 참여하시기 위해서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 줌으로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놀이 전수 종목은 총 8개로 되어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민대학교 동남권 캠퍼스에서 저희 미래학교가 파견 나가서 전통놀이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면서 그때 실기 실습을 했던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면
이번 전통놀이 지도사범의 핵심은 출고 전략과 진로 설계이다. 그래서 진로 설계는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 그리고 전용 밴드인 한국전통놀이 학교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속적 학습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저희 진로 설계라면, 이 출고 전략은 주요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듯한데, 저희들은 취업을 보장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기관 단체가 아니고요. 미래학교 자체 사업에 참여하시겠다는 의향이 있는 분들한테는 함께 미래학교 강사 모임을 통해서 출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2023년도 주요 사업이 남원 만복사의 저포 역사관과 그리고 저포 전수학교 자매견을 맺는, 이것이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서울의 풍납토성에 백제인들의 전통놀이 재현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전통놀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출고 전략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전통놀이 지도사범의 교육을 신청하시려면 미래학교 이메일로만 합니다. 전화로는 받지 않고요. 미래학교 이메일로 궁금하신 거나 이것을 신청하시면 바로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통놀이 지도사범 제2기 자격과정 전용 밴드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저희는 이제 이 비영리 민간단체와 함께 자매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청단에 후원을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교육비는 면제고요. 전용료 5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게는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 응시 전용료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한청단 후원위원들은 모든 교육비가 면제고, 그리고 후원위원이 아니지만 후원회에 가입하면 바로 교육비를 면제해 드리고 자격증 전용료만 받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것은 바로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청단 후원위원은 여기 이 한국전통놀이학교 2023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일반 밴드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게시에 그 전통놀이 지도사범 게시문에 한청단 후원위원 CMS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한청단 전용 메일, 미래학교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청단 전용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이 전용 밴드와 전통놀이 학교 관련된 여러 사업을 바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혜택사항은 많습니다. 한청단 후원위원이 되면 한청단 전용 밴드를 통해서 여러 유튜브 강좌라든지 정보, 그리고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미래학교 전용 이메일 또는 한청단 전용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곧바로 바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미래스쿨 네이버컴 하면 저희 미래학교 전용 밴드고요. 한청단은 앞쪽에 있는 그 이메일로 어느 이메일도 관계없습니다. 전통놀이 지도사범에 대한 교육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전통놀이 지도사범 전수 종목 8개에 대한 안내와 지도사범 교육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